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이 전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시도로 공영민 군수와 인연이 깊은 제주 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골자로 하는 제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주 지역 호텔 물류회사 등과 업무 협약 체결, 제주지사 면담과 제주공항 홍보부스 운영 등 이른바 제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고흥 지역에 대한 다양한 투자 유치와 개발 계획을 가시화한 데 이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가 공직에 있으면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제주를 첫 교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겁니다. 주요 관심사는 관광과 물류 분야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벼농사가 거의 없는 제주 지역에 고흥 쌀의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추진됩니다. 제주는 우리 고흥하고 아주 교류 협력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흥이 제주와 가장 가깝다, 육지가. 그래서 우리 제주가 제주를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그 물류 전진 기지화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녹동신항을 제주 물류 이동의 주요 항만으로 삼아 사람과 물자 수송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섬 투어와 백길 관광 등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문화, 예술, 체육, 교류단 상호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흥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여러 가지 교류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류의 역사도 한번 우리가 이런 기관에서 한번 더 체크해보고 확인하는 작업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제주도 프로젝트에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도 다양한 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남 진주시, 사천시와도 비슷한 방식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자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이라는 민선 8기 고흥 비전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고 다치게 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차도로 황급히 뛰어듭니다. 누구에게 쫓기는 듯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고 그 뒤를 어떤 남성이 쫓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수화기 넘어 딸과의 통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빠 무슨 거라고? 아빠 맨날 도와주세요! 엄마 어디야? 도와주세요! 이 여성은 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에 타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당시 4m 길이의 쇠 파이프를 들고 있던 남성. 길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파이프를 들면서 막 휘둘르면서 이렇게 나를 노려보고 있을 때 이 차가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날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겠구나. 3일 전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일이 이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남성에게 쫓기던 20대 여성이 인근 상가로 몸을 숨겼는데 도움을 준 상인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소화기를 듣고 저 머리에 찌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과거 폭행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범행이니까 일면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범행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피해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인구 소멸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 지역 농어촌 마을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민수가 없는 데다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마을에는 갈수록 거주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마을은 노인조차 부족해 농사를 짓거나 부녀회장을 뽑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흥군 두원면 진안마을. 주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을에선 지난 5년간 주민 6명이 노환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새 주민이 20% 넘게 감소한 셈입니다. 이처럼 고령화된 작은 마을들은 이젠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에 놓였습니다. 큰 마을과 달리 지원 사업 등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아 마을 이장은 마을 살리기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농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도 돼요 좀. 큰 마을은 그런 데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제 마을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29세대가 살고 있는 옆마을은 올해 부녀회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43%가 노인인데다 이마저도 줄어들면서 마을 일을 돌볼 사람조차 찾지 못한 겁니다. 기존 주민도 요양원이나 읍내로 거처를 옮기면서 마을 공동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뻔히가 없어. 다 죽어보고. 나만 한 놈 다 죽어보고. 요리병 저분도 사람 안 살아. 저 옥으로는. 요 집만 하나 사는구나. 저 교장집하고. 요즘 저 요양 가버렸어. 인구가 줄어든 고흥의 마을 곳곳은 보시는 것처럼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고령화에 경로당까지 비어가고 있습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10여 명의 노인들로 북적였던 고흥 예동마을 경로당은 이젠 농한기에도 두세 세 노인들만 찾는 조용한 공간이 됐습니다. 몇 년 새 또 주민 서너 명이 사망하면서 88세 진금자 할머니가 이 경로당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방로 한나씩에서 노인들이 한나씩 이 방 한나씩인데 원생이 그렇게 돌아가셔 보고 저 밥 먹는 사람이 없어. 거의 빈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거의 빈 거요 거의. 고흥군 515개 마을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마을은 300여 곳. 지방 군단위 지역을 가장 먼저 덮친 초고령화는 가장 작은 지역 공동체인 마을 단위부터 잠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전남에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어서 여전히 섬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실 물도 부족한 섬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물 기부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전남에 내린 비는 평균 90mm 안팎. 하지만 주암댐과 장흥댐 등 광역 상수도 수원지 저수량은 최대 2% 올랐을 뿐입니다. 섬 지역 사정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에 저수지가 말라가던 완도에도 75mm의 비가 왔지만 저수율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보다 1에서 2%포인트 정도 올랐을 뿐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30% 수준으로 인근 주민 7천여 명이 2달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물 걱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완도 지역 5개 섬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급수는 여전합니다. 세탁기도 못 쓰고 밥은 생수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면 그놈 먹고 그리고 또 사다가 부정한 거는 물 조금 해서 밥 조금 지어 먹고 국 끓이고 항상 쓰다가 너무 안 나오니까 너무 불편하죠. 섬 식순환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물 기부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완도군 금일도에 아리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일도 주민 3,500여 명이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가뭄으로 식순환을 겪고 있는 또 재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계기로 서울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제한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축산농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소농을 중심으로 국내 한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우 산업은 농촌 경제를 지키는 큰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우 전후방 산업 규모가 13조 원, 취업자 수가 36만 명, 관련 인구는 89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조사료 재배용으로 논의 효용성을 높이는 보완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석값 하락이 전체 농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농가들은 한 마리에 3,4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손실은 더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한우 산업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은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현재 한 9만 호에 가까운 농가가 한 6만 호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사육 농가는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사료라든지 배합사료, 기타 이런 생산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요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 사육 마리수는 적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350만 마리에 달한 반면 값싼 수입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었습니다.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사료값은 뛰고 있고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자재값도 올랐습니다. 10년 전 속값 파동 때보다 더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의 개입과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상사면 미곡마을 주민 1동 7만 1,000원, 송광면 신흥마을 주민 1동 7만 400원, 송광면 장동마을 주민 1동 6만 원, 여수시 중앙동 10통 주민 이창석 5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아이킨 5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웨스트우드 5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김채석 5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김태용 5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김광선 3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박은진 3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신현주 2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서준용 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이주원 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박명수 만 원, 중앙동 10통 주민 김정님 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최근 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 지역의 저수량은 27.56%로 비가 내린 뒤 2%가량 상승했지만 노화읍과 소안면 등 5곳의 제한급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암댐과 장흥댐 등 광역상수도 수원지 저수량도 이번 비에 1-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 기관 단체들의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가장 먼저 참여해 완도 금일도에 아리수 10,000병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겨울철 전지훈련지의 메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2월부터 6개 시도 대표 19개의 요트팀 100여 명과 함께 전국 초중고 야구선수단, 경희대학교 농구단 등 모두 22개 팀 300여 명의 선수단이 여수를 찾아와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앞으로 2월까지 100여 개의 팀, 약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추가로 여수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작년에도 58개 팀, 약 3만 6천 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도내 우수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방협위원회가 여수 순천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김회재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방협위원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김회재 의원의 주장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기적인 꼼수라며 여수와 순천을 묶어 지역구를 3개로 만드는 게리맨더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위원장은 또 순천의 온전한 분구를 위해 소병철 의원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김회재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관련해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를 3개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분원 설립계획 관련해 서동욱 전남도 의회 의장이 전남대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전남의대 신설은 도민들이 30년 동안 염원해온 수건 사업이라며 전남대가 여수의 전남대병원 분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산림 늘리기에 급급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장은 이어서 병원 분원 설립 계획에 대해 전남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국립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